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발언에 짐짓 무시 전략으로 대응해오던 민주당에서 드디어 사퇴 요구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이 말을 꽤 오랫동안 생각해서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흘러나온 얘기인데요. 원고를 여러 번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리고 독재, 전체주의 표현을 직접 추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제 패널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 정부를 빗대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민주당 또 여당 또 정부 처음에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아마 이게 대응 전략인가 했는데 오늘 서른 최고위원이 물러나라. 그전에 이낙연 의원, 지금 대표 출마했죠.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좀 점잖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앞으로 여권 대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권력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 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마찰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어떤 특정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한 것이고 이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런 의제가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를 앞세워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말씀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격이나 성향 측면에서나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볼 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생각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심하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의 수호자로서 인내심이 한계에 온 것 아닌가. 김도수 평론가, 여당도 인내심의 한계 온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면 어쨌든 그 대상에 보내서 그 후보에 빼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벌써 한 달,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빼달라 하지도 않고 또 몇 주, 2주 이상 침묵을 지켰다가 신임 검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 용어를 썼다는 거는 이미 이제 그런 결심을 보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잔매를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계속 자기 정치를 하는데 침묵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여당의 기획자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정치인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클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교안 당대표도 봤지만 정치에 훈련되지 않은 특정의 분야의 전문가가 리더로 올랐을 때 한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 7월에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악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계속
잽이라고 하기보다는 잔매에 가까운 내용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규정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조용히 있었다가 예. 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그 선으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닌가. 정말 이번에 연설 내용은 좀 정도를 넘어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성범 의원. 아니 윤 총장의 발언이 저는 액면 그대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예.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예.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아마 여권에서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에 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친구 이 양반이 윤 총장이 드디어 마각을 말다리를 드러냈다 예. 뭐 이런 건데 예. 저는 진짜 관심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신임 검사들 앞에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민주주의 관을 한번 설명했던 거고 이런 건데 이걸 정말 윤석열이 드디어 우리하고 한판 붙자는 거구만. 그러면 신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그 표현을 현 상황이나 정부 여당 빗대서 한 게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쏙내는 읽을 수 없게 빗대었다. 저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봐요. 아직은. 아, 그래요?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이나 정치권에서 아주 우리한테 이렇게 여권에서는 드디어 정치 본색을 드러낸 것. 예. 또 야당에서는 좋아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여권을 공개하는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 오히려 저는 뒷대목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던지는 메시지 이렇게 그런 큰 부패 수사 이런 게 다 피해자가 국민이니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자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부분에 저는 더 눈길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분야 아직도 7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다음에 옵티머스라든지 라임 사태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에서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그 수사 아직도 서부지검에서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 검찰이 결기를 보이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윤석열 검찰이 보여줄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총장 그걸 보고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좀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신인 프로골프 선수가 예. 선두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한 10번, 11번 홀에 예. 와 있는 듯한 느낌. 갑자기 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두세 홀만 잘 가면은 우승이 될 수 있는 그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더 솔직하게 나는 모든 불의에 맞서겠다. 여러분들은 검사로서 그거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 말이 훨씬 더 깨끗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또 독재라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원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뭐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윤석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라서 그렇게 작심했다면 이것은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그 의지는 이제는 내가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발언을 몇 가지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 최고위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제 그 발언은 현안에 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색이 짙은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최근의 개혁적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제지하려고 했었던 법무부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여당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관련돼서 추진해왔었던 정부의 흐름 뭐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인 소양을 갖추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라 이런 거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기차 위원장, 지금 여당 반응을 보면 진작 마음은 갈라섰는데 이제 확실하게 갈라서자 뭐 이렇게 좀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빌미를 줬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그런 반응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마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유형은 아마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반격을 하려고 하든지 예.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그래서 아마 사퇴변 같이 전 들리기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만 이제 검찰총장의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법전에 나오는 용어들, 뭐 정치적 중립, 뭐 이런 말들을 동원해서 신임 검사 신고식 때 했으면은 예.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예. 그러나 진정한 의도는 뭐 독재니 전체주의니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이분이 또 했던 말이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것은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건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 왜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하지 않느냐. 너무 편파적인 수사 이런 걸 주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애둘러 표현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중점이 있었다고 보이고 예. 만약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이런 단어에 중점이 있었다면 저는 사퇴의 변으로 들었습니다. 아, 어제 저 부분도 잠깐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요. 윤기찬 부위원장 법률가로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전제에 동의하십니까? 있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에 나와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 전제를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 뭐 헌법 해석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헌법은. 그래서 민주주의 중에 민주주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그 중에서 민주주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헌법에 대의민주주의도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그거는 실현 수단이고요. 예. 민주주의의 실현 수단입니다. 가치의 실현 수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예. 구별되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또 거기 범주가 좀 개념이고.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예 전제를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론을 제기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질서는 헌법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적 구도로 생각하고 있죠. 네. 거기에 또 다른 사회민주주의 요소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김소환 평론가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사람이죠. 연설로 말하면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로 한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들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뭔가 연설하고 자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연설문 전문을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왜 이걸 넣었을까? 이거 굳이 안 넣어도 충분히 신임 검사한테 신고식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한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대목을 굳이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까지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한테 신고식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해석이 영역으로 남아있을 만한 내용들은 저 같으면 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정치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로는 이건 정치권의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 여야 정치권이 검찰총장 연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박수를 쳐줘도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 그럼 검찰을 흔드는 게 되잖아요. 박수를 쳐줘도 흔드는 게 되는 거고요. 탄핵을 얘기해도 흔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간에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에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검찰의 독립성을 흔드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는 거에 정치권이 휘둘려가면서 일희일비하고 이런 모습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수사로 그냥 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권에서는 자꾸 뭔가 윤석열 총장을 뭐 띄우려고 하지도 말고 깎으려고 하지도 말고 수사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철 의원. 저도 뭐 김성환 평론가님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재라든가 전체주의 배격 이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재가 있다. 그리고 전체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이 야당이 쓰는 언어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너무 전횡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이 얘기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사안을 몰고 가려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987년도에 민주화 체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독재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별로 맞지가 않다. 수십 년 전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는 이 단어가 맞다. 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정권에 대해서 한거를 하고 있다. 왜 한거를 하느냐? 저는 이 한거를 이 공무원에게 한거를 시킨 것은 결국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작년에요. 7월 달에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공정사회가 검찰의 사명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마라. 그리고 사람한테 충성하지 마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해라. 임명장 줄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매서운 수사를 했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매서운 수사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당에서 윤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합니다. 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것은 임명장 줄 때 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내가 욕먹는구나.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한거를 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정부 여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을 혼내는 것 같이 들렸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이 이런 윤석열 총장을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 어떤 말씀? 예.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독재 시절에 독재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검찰총장이. 아마 여권에서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독재 시절에도 독재라고 말하지 못했던 검찰이 지금에 와서 독재를 배격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지난 정부 시절에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 심지어 검찰총장을 찍어낸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검찰 내부에서 그거에 저항하는 모습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검찰이 지금 민주주의,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검찰총장이 사용하는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조국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반발하시는 분들은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 국면에 있는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 2달 전쯤이었었죠. 조국 전 장관 조카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언론이 얼마나 많은 보도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모펀드하고 정경심 교수 대여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럼 그동안에 검찰이 왔던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한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검찰이 그 영역으로 뛰어들면서 검찰이 정치화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도 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 네.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은 사퇴의 변으로도 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김영주 의원 보시기에 혹시 그런 낌새도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한동훈 검사 공모 부분에 대해서 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권고라 그런 것들이 공모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검사 내부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지지 옹호적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국면이 새롭게 전환되면서 자기가 뭔가 한 발 더 반격할 수 있는 체제가 예.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굳이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는 나는 물러나도 좋다. 막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 정도. 그렇지만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을 돌면서 한 얘기는 끝까지 어디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자. 막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국이라는 변수가 없었어도 윤석열 총장과 정부가 이렇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